청나라에서 호가 무슨 말인가? 호. 청나라. 호. 청나라. 아, 그렇지. 또 다른 말로 호. 아닙니다. 호. 청나라가 거의 답인데 얘들아. 우리가 임진왜란을 할 때 왜라는 어느 나라 말하는 겁니까? 일본. 일본이지. 자, 그런 것처럼 일본을 약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왜야, 왜?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에서 호는 아까 청나라를 말한 것인데 청나라가 원래 청나라라는 이름 말하기 전에는 후금이었어요, 얘들아. 알겠지? 후금. 근데 후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 여진족을 약간 낮추어 부르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병자호란은 병자년에 일어난 1636년에 일어난 청나라와의 전쟁, 여진족과의 전쟁을 우리가 병자호란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 남자가 엎드려 있다, 맞지 얘들아? 자, 어떻게 보입니까? 처절해 보여요. 처절해 보이네. 또, 불쌍해 보여요. 자, 슬퍼 보이고. 자, 이 지금 배경하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죄 받는 거 전쟁이가 지는 전쟁에서 진 느낌이 있다. 또, 죄를 받는 거. 죄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자, 이 사람 신분 어떻게 할까요? 신분. 높은 신분이다. 자, 등등. 지금 이 한 장면 반파도 얘들아,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느낌 오지요? 네. 자, 그래서 요 지금 전쟁의 결과인데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병자호란은 주변 나라의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명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명나라는 우리 조선을 도와준 후에 국력이 약화됩니다. 우리 조선을 도와주고 나서, 오케이? 자, 그러다 그 다음에 우리 후금은 원래 우리 나라 조선 위에 있는 나라인데 명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후금과 명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명나라가 우리 조선에 군사를 요청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들아, 조선이 여기 있는데 얘들아, 우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 조선은 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 있는 후금이 지금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자, 명나라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조선을 도와주는 이후에 더욱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두 나라는 어떻게 했다 얘들아? 전쟁을 하고 있다 얘들아. 자, 그런 상태에서 누가? 어느 나라가? 명나라가 어느 나라에? 조선. 그 나라에 군사를 요청했다. 맞지 얘들아?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군대를 보내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건 왜 보내줘야 되더라? 우리도 도와줬을 거. 그렇지. 조선을 도와준 의리가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광해군은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겪었어요. 얘들아. 전쟁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조선이 명나라에 군사를 보냈다 얘들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누가 열받을 수 있을까? 후금이 열받을 수 있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후금이 조선을 치러 올 수 있지 얘들아. 그럼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 조선에.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은 이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해군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광해군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 군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군사를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일단 보내면 되지 얘들아. 맞지? 일단 보냅니다 얘들아. 자, 일단 보냅니다. 그 다음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적당한 시기에 바로 항복을 해 얘들아. 그래서 후금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얘들아 바로 항복을 함으로써 후금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데 이런 외교 방법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다 같이 뭐라고 얘들아? 중립 외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오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중립 외교예요. 중립 외교. 이 외교 방법은 전쟁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안정을 준 중요한 외교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광해군의 바로 중립 외교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피했는데 자,
군사를 파견했지. 명나라가 고맙다 하거든 얘들아. 그 다음에 바로 후금한테 항복을 했어 얘들아. 근데 이 후금을 통일했던 누르하치라는 황제가 조선의 입장을 이해를 했어 얘들아. 그래서 조선이 그럴만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강홍립한테 그 군사를 끌고 왔던 장군이 바로 강홍립인데 강홍립한테 누르하치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강홍립한테 시집을 보내더라. 근데 갑자기 강홍립은 군대를 끌고 갔다가 항복을 하고 나서 누르하치의 사위가 되더라. 그럼 그만큼 후금하고는 적대적이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다. 맞지 얘들아?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얘들아 잘 지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얘들아. 뭐가 문제였냐면은 갑자기 얘들아 이렇게 조선에서 신하들이 명나라 편을 들지 않고 우리가 후금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중립 외교를 했다는 것을 들키게 되더라. 근데 그 당시에 신하들은 이건 아니지.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광해군에서 왕을 인조로 바꾸게 되더라.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인조 반정을 하게 되면 얘들아 봐봐. 자, 원래 왕은 광해군인데 얘들아 이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했다. 맞지 얘들아? 근데 신하들은 무슨 생각이었단 말이고 얘들아 중립을 한 게 아니고 어느 나라하고 친해야 된다. 명나라하고 친해야 되는데 왕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신하들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로 왕을 바꾸었다. 자, 그럼 이 인조는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돼 얘들아? 당연히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명나라 편을 계속 들게 되면 누가 열받을까? 후금이 열받겠지. 그래서 후금이 바로 우리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이 사건을 바로 뭐라 하냐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정묘란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자, 너무너무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멀리하자마자 우리 이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호란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 이 정묘란은 사실 우리 후금이 우리 조선하고 한판 붙는 사건인데 얘들아 이 후금이 열심히 싸우질 않아 우리 조선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후금은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 얘들아. 그럼 둘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열심히 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이 정묘라는 전쟁이 5일밖에 안 해 얘들아. 그럼 5일밖에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겼을까? 졌을 것 같아?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왜냐면 사실은 이때 이 후금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말을 타고 왔는데 얘들아 너무 많은 숫자가 너무 잔인해. 알겠지? 그리고 사실 일본처럼 조총을 쓴 것도 아니었는데 철 방망이 같은 걸 휘두르거나 긴 칼을 휘두르면서 너무 잔인하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5일간 전쟁을 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가 형님 해라. 우리가 동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항복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복을 하고도 명나라 편을 들었어요. 알겠지? 정묘란이 끝나고 나서도 명하고만 친하게 지내더라. 그럼 너무너무 열받겠지. 그러던 찰나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던 찰나에 마침 이제 명나라가 망했어 얘들아. 명나라가 망하고 나라 이름은 청나라로 바꾸었다. 그럼 명나라가 망했으면 이제 명나라 편을 들면 돼 안 돼? 안 되는데도 우리는 명나라 편을 계속 들게 되더라. 그래서 열받은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두 번째 황제인 청태종이 직접 군사를 끌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한다?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얘들아 병자호란은 자, 여기 보면은 요 빨간 실선이 지금 병자호란인데 얘들아 정묘호란 때는 왔다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병자호란 때는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들아. 자, 원래는 여기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사이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지 못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인조는 어쩔 수 없이 강화도로 도망을 못 가고 어디로 간다?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싸우게 되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한다 얘들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얘들아 이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남한산성은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계절이 1월달이었어요 얘들아.
남한산성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성안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몇 마리였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청은 조선을 조롱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한번 싸워보지도 않는가? 너희가 아비처럼 섬기던 명나라가 장차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는가? 왜냐면 이미 망했으니까 얘들아. 자, 상황이 급박해져도 남한산성에는 희망의 실오라기조차 없었다. 자, 왜냐면 얘들아, 남한산성 갇혀있는 산성이고 사실은 이 남한산성은 준비되지 못했어 얘들아. 식량도 30일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남한산성은 인조라는 왕이 올지 몰랐지 얘들아, 맞지? 왜냐면 강화도로 갈 줄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왕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남한산성도 약간 이 힘들어졌어요 얘들아, 알겠지 얘들아? 갑자기 군사들이 오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되겠다,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들아? 하면은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은데. 하면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까? 바로 항복해야 될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기엔 좀 그렇지 얘들아. 지금 너가 생각한 것처럼 그 당시에 남한산성 안에서도 두 명의 신하가 이런 논쟁을 합니다. 자, 그 논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두 명의 신하가 나옵니다. 지금 학습을 하지 않아.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누리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전하, 지금 세자저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지금 세자저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억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자, 얘들아,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명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 두 명의 신하는 둘 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은 주화파의 대표자인 최명기라는 사람입니다. 주화파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얘들아 굉장히 당시에 중국말 잘했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그 여진족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세자 저하만 보내면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세자 저하를 보내고 전쟁을 하지 말자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사람은 김상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 이 김상원은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군사를 모으자는 거야.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냥 당하지 말고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얘기가 지금 이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45일간 남한산성 안에 있는데 45일간 싸우고 있어 얘들아. 매일매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둘의 의견 중에서 누구의 의견대로 될까? 자, 이 사람은 김상원이고 이 사람은 최명길인데 전쟁을 하지 말자와 전쟁을 하자는 쪽 중에 누구의 의견대로 될까 얘들아? 전쟁 안 할 것 같은데. 전쟁을 하자. 너구의 말처럼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돼가지고 우리가 실제 전쟁을 합니다 얘들아. 자, 요거는 조금 잔인해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장면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 전쟁이 있는데 요건 거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자, 얘들아 이렇게 청나라가 대포를 쐈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이 무너진 부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럼 올라왔으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지 얘들아. 근데 잔인하니까 더 이상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청나라 군대는 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살과 지금 방패만으로 집사로 왔다, 맞지 얘들아? 군복을 다 갖춰입고 왔어, 맞지? 자, 그런데 주위의 군사들은 자, 지금 요건 청나라 군사야 얘들아. 청나라의 군사인데 우리의 군사들은 사실은 아이고 잔인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지만 이런 식이야 얘들아. 알겠지 얘들아? 진짜 면으로 된 옷을 입고 이 겨울에 싸우고 있어 얘들아. 실제로 기록에 보면 얘들아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이 하나 붙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총을 갖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보나 안 보나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얘들아? 청나라가 엄청 심하게 이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청나라가 이김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굴욕 이런 굴욕이 없는데 역사 이래 가장 큰 굴욕을 겪게 되는데 이 굴욕이 바로 300부 고두례라는 굴욕입니다. 자, 이 굴욕은 뭐냐면 왕이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이마에 박는 굴욕인데, 자, 전쟁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너무 이 청나라가 조여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데 청나라 요구사항이 또 있어요 얘들아. 그 요구사항이 단상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단상 위에 황제가 앉고 그 다음에 왕이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찍어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상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쌤이 아까 처음에 영상을 보여줄 때는 파란 옷이었지요.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사실 드라마의 한 장면이어가지고 요거는 이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요거는 원래 파란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신하니까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었잖아 얘들아. 우리가 신하니까 신하의 옷을 입고 이마를 찍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사실 쌤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빨간색 옷은 아닙니다. 자,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청태종이야. 자, 이 사람은 제자이고 이 사람이 인조인데 인조는 지금 절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눈이 막 쌓여있다 맞지 얘들아? 근데 계절이 1월달이었어 얘들아. 그래서 굉장히 추운데 여기가 삼전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롯데월드가 있어 얘들아. 그 롯데월드 자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때가 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논에 인조가 무릎 꿇습니다. 자, 광해군은 자, 명과 후금 사이에 외교를 물어보고 있다. 맞지 얘들아? 자, 무슨 외교? 중립. 외교. 자, 밑에 원인은 나라 이름을 적는 것인데 무엇이? 후금 또는 청. 그렇지. 후금 적어도 되고 청 적어도 됩니다. 자, 후금이 그 다음에 조선은 그렇지. 명나라라고. 명나라 상관없습니다. 명. 자, 그 다음에 과정은 전쟁을 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팀이 나누어 가지고 결국엔 대립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 결과 우리는 청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임금과 신하 관계 또는 군과 신의 관계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요. 자, 군신 관계 또는 임금과 신하 관계. 적었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밑에 보면 얘들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시에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보고 예를 들면 인조였다면 내가 당시에 병사였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밑에 있는 일기 내용을 적어봅시다.